처음 태어났을 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욕동들인데, 욕동이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성적 욕동에서 리비도, 그리고 공격적인 욕동에서 공격성,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게 이미 성적 욕동과 공격적 욕동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로부터 리비도와 공격성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하트만에 오면서 하트만부터 이 자아심리학, 미국 쪽의 자아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우리는 초기에 이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미분화된 심리적인 모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직 미분화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거기서는 이드와 이고가 구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 이거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다고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트만이 시작한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개념이 이게 점차 확대돼요. 학자들, 그 자아심리학자들에게 오면서 처음에는 이드가 이고하고 분리되지 않았다고 봤는데 나중에 가면서는 이 욕동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 자체도 처음부터 그러한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욕동의 어떤 가능성,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프리디스포지션이라고 할까요? 미리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환경을 만나면서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불리한 상황에 아이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에펙트하고 연결되겠죠. 어떤 정서, 자기 만족을 얻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리비도가 발달해 나온다. 그리고 좌절이 심한 곳에서는 불만족이 있는 곳에서는 공격성이 발달한다. 나중에 분화돼 나온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원시적인 정서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동이라고 얘기해요. 에펙트. 그러니까 만족을 얻느냐 만족을 얻지 않느냐 초기에. 그런데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여러 정서들로 정서 자체도 나중에 분화하는데 초기에는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만족이 있는가 좌절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로부터 어떤 섹슈얼 드라이브나 리비도 혹은 공격적인 드라이브나 어그레시브 드라이브나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리비도나 공격성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에펙트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에펙트 자체도, 에펙트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게 쓰이는데 저는 그냥 원정서라고 정동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욕동을 드라이브라고 한다면 에펙트는 정동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동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화되지 않은 어떤 원정서가 있는데 이 원정서로부터 어떤 경우엔 만족과 불만족이 생겨나고 나중에 이게 점차 이 정서 자체도 나중에는 미분화된 상태로 정서가 분화해서 발달한다고 하는 이론들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정서 자체가 어떤 분은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주 단순한 정서밖에 없는 분들이죠. 성인이 돼서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기구인 이고와 이드, 이거 자체도 처음부터 미분하고, 그리고 드라이브라고 하는 섹슈얼 드라이브나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자체도 아직 미분화된 상태, 그리고 에펙트라고 하는 어떤
정서 자체도 미분화된 상태. 이런 상태로 사람이 출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한쪽 여기서 본다면 이고가 이도하고 구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상과 구별되는 자기가 없다는 객관적인 혹은 논리적인 결론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태를 스피츠는 non-differentiated 상태의 유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모든 리비도가 자기 안에 머물게 된다 하는, 그래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섹슈얼 인스팅트 중심으로 처음 이론을 전개할 때 섹슈얼 인스팅트 자체는 처음에는 자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외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어텐션을 줄 수 없는 상태가 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다. 원초적인 1차적인 자기애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언디퍼렌시에이티드 매트릭스가 출발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아가 없는 상태인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이 이론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이고와 이드가 구별이 없다는 얘기는 또 한편에서는 셀프와 대상, 아브젝트가 구별이 없다는 얘기가 같은 거죠. 또 한편에서는 그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에게 어텐션이 다 가느냐 하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의 공착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에 대한 1차적인 자기에 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러면서 그 자체를 잘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아심리학 자체도 발전을 해요. 그렇지만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을 구별하는 굉장히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대상과 자기를 처음부터 구별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지,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여기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이런 중요한 논리적 어떤 이론적인 차이들이 생겨나는데, 자아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포용하면서 이 구별 자체도 상당히 모호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이콥슨의 얘기대로 한다면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리비도나 공격성의 기원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과 여기 제이콥슨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리비도와 공격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냐, 프로이드 자신의 이론이 1940년대에 가면서 단순하게 성적 욕동이다, 공격적 욕동이다는 개념으로부터 어떤 섹슈얼 드라이브나 리비도는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 심리 기구가 심리적인 활동이 심리적인 현상들을 융합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를 통합해내려고 무언가 분열된 것을 통합해내려고 하는 것을 리비도라고 봤고, 이걸 구별해내려고 어떤 대상과 자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 자체의 좋고 나쁨, 그래요. 원대상,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에서 처음 얘기하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구별해내는 것 자체는 어떤 면은 이게 공격성, 어그레시브 드라이브가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어떤 자기 이미지 자체도 분열되어 있고 대상 이미지도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상관계 이론으로 얘기하거나 자아심리학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기엔 우리는 처음에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 그 이미지가 대상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도 있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이미지를 통합해내는 것, 융합하는 거죠. 이걸 합치는 힘을 여기서는 리비도라고 봤고, 공격성 자체는 이걸 자꾸 분열시키는 힘이다. 분리시키는 힘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 이미지나 대상 이미지를 합치고 분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이미지와 타인의 이미지를 분별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건 어그레션이고,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면 자기와 대상을 통합하고자 하는,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리비도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비도의 개념과 어떤 어그레션의 개념 자체가 프로이드의 후기에 가면서는 초기에 얘기했던 단순하게 성적 드라이브다, 공격적인 드라이브다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어쩌면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이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냐 분열을 추구하는 것이냐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고 자체가 파편화된다고 한다면 이고가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우리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융합하는 상태가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분리개별화가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가 어떤 리비도가 어떤 융합하는 힘이고, 그리고 공격성은 이거 분열시키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현상에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힘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배설하는 기능도 필요하죠. 그래서 융합하는 기능과 해체하는 기능이 다 필요한데 이걸 심리적인 현상으로 지금 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